지금 이 순간 미국에서는 이미 완공된 데이터 센터가 텅 빈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다 지었는데 전기가 없어서 켜지를 못하는 거예요. 2026년 가동 예정이던 미국 데이터 센터 계획 물량 중 실제 착공에 들어간 건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픈 AI 샘 얼트만이 야심차게 밀어붙인 5천억 달러 규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마저 텍사스 현지 전력, 인프라 문제로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AI의 발목을 잡은 건 반도체가 아닙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미국 전력망의 뼈대는 사실상 1990년대에 지어진 건데 100년이 다 된 이 낡은 인프라 위에 AI라는 전례 없는 전력 폭탄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 대형 변압기 한 대 납기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평균 143주, 약 2년 8개월입니다. 발주를 넣어도 3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전력회사들은 이제 프로젝트 시작 시점보다 훨씬 앞서서 심지어 4, 5년치 일감을 선주문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 숫자로 한번 짚어볼게요. 글로벌 변압기 시장 규모는 올해 2026년 기준 약 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2031년까지 연평균 7%대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 변압기 시장만 놓고 봐도 지난해 122억 달러에서 2034년에는 그 2배인 257억 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22년 460테라와트시에서 2026년이 되면 1000테라와트시로 2배 이상 폭증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력을 연결한 핵심 부품이 바로 초고압 변압기예요. 전력에 있어서 핵심인 이 초고압 변압기, 전 세계 190개국 중 수출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사실상 한국과 독일 딱 두 나라뿐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게임에서도 승자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배전 변압기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무려 28%로 1위입니다. 관세를 25% 얹어도 미국 발주처들이 우리가 관세 내겠다, 그래도 한국 제품 달라면서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급자가 완전히 갑이 되는 그런 시장이 열린 겁니다. 실제 데이터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국내 변압기의 빅3,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이 현재 확보한 수주잔고 합계가 3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5, 6년치 먹거리예요. 효성중공업은 올해 2월 미국에서 단일 계약 역대 최대인 7,800억 원 수주를 따냈고, 현대일렉트릭은 고객사들이 생산 라인 예약만이라도 해달라며 4, 5년치를 선주문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절대로 반짝하고 많은 테마주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적이 이미 증명하고 있고 수주 잔고라는 미래 매출이 숫자로 쌓여 있고요. 대한민국의 국부펀드, 국민연금이 조용하게 그리고 확신을 갖고 이 섹터를 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이 8%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장기 배팅에 나선 초고압 변압기 핵심 종목 3개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달 본격적인 추가 급등세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되니까 오늘 영상은 스킵 없이 끝까지 잘 시청해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좋아요랑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시는 분들은 이번 종목으로 대박 나실 거예요. 여러분, 지난 7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잠시만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 만에 20%가 빠졌었죠. 지수포인트로 2400포인트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폭락으로 가장 크게 얻어맞은 게 누구였을까요? 개인 투자자보다도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 2달 사이에 날린 국내 주식 평가이익이 무려 120조예요. 12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정도인데 그 5분의 1이 2달 만에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당에서는 국민 노후 자금을 정치적으로 증시 부양에다가 동원했다면서 국정조사까지 요구했었죠. 국민연금 이사장이 기승전 국민연금이냐, 이런 글까지 올릴 정도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2달 만에 120조를 잃었어요. 그러면 뭘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팔지 않을까요?
손절이든 익절이든 리스크를 줄이는 게 정상입니다. 시장도 전부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요. 이제 국민연금발 매도 폭탄이 나온다. 연기금이 던지기 시작하면 코스피는 앞으로 더 밀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은 안 팔았습니다. 오히려 샀어요. 7월 한 달간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올 상반기 내내 매달 조 단위로 팔던 기관이에요. 1월에 1조 9천억, 2월에 7천억, 그리고 5월에 2조 2천억에 6월에 2조 3천억, 이렇게 6달을 내리 순매도만 하던 국민연금이요. 정작 지수가 20%가 빠진 7월에 순매수로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국민연금은 지금 이 자리를 바닥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국민연금이 이 폭락장에서 끝까지 팔지 않은 종목, 오히려 비중을 늘린 종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대에서 20%까지 올려버렸어요. 5.9%포인트를 한 번에 상향한 겁니다. 여기에 전술적 자산 배분을 2%대로 유지를 하고 전략적 자산 배분도 3% 이상으로 확대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국내 주식 상한이 25.8% 이상까지 상방이 열린 겁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목표 비중을 벗어나면 기계적으로 팔아야 되는 조직이었거든요. 이거를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근데 목표치를 아예 위로 올려버렸다는 건 앞으로 한국 주식을 기계적으로 던질 일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도 목표 비중 20.8%로 똑같이 유지하기로 확정을 했어요. 내년까지는 매도 압력은 없다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가 543조 원 정도인데요. 기금 전체의 29%대입니다. 전체 기금은 1670조를 넘겼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에 3배 가까운 돈을 굴리는 그런 조직이 그 돈의 3분의 1을 한국 주식에 담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게 뭘까요? 국민연금이 산다는 사실이 아니라 과연 어디를 샀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위에서 1조에서 2조 투자 집행하라는 지시가 딱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새로운 산업을 처음부터 공부해가지고 신규 종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시간도 없고 책임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미 지분율이 15%가 넘어가는 종목에 추가로 넣을까요? 이것도 못합니다. 한 종목에 쏠리면 감사가 나오고 이런 골치 아픈 거 딱 질색이에요. 그래서 답은 하나예요. 이미 검증을 끝내고 6에서 8% 정도 담아놓은 종목, 여기에 추가로 붙습니다. 1670조를 굴리는 기관이 특정 기업 지분을 6에서 8%까지 채웠다는 건 최소 10년을 내다보고 확신을 갖고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대박 추천주 세 종목, 바로 6에서 8% 이 지분율의 최상단 박스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여기에 공통된 키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초고압 변압기. AI 슈퍼사이클에 있어 반도체와 더불어 가장 핵심인 전력, 그 중에서도 초고압 변압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고압 변압기라는 게 뭘까요? 그림을 보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도심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는데, 전기는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막 이렇게 중간에서 새어나갑니다. 전압이 낮은 상태로 송전이 되면 전력이 손실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변압기라는 겁니다. 변압기의 역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기의 전압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는 장치인데, 전기를 멀리 쏘기 위한 일종의 압력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변압기는 변압기인데 굳이 왜 초고압이 필요할까요? 전력 손실을 줄이는 게 이 변압기를 만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돈을 아끼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초고압으로 올릴수록 같은 전기를 보내더라도 송전 손실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가전력망부터 AI 데이터 센터, 원전까지 이 초고압 변압기가 필수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초고압 변압기는 일반 산업용보다 훨씬 크고 무겁고 정밀도와 내구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비싸고요.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요. 같은 변압기 회사라도 배전용만 만드는 회사와 초고압을 만드는 회사는 영업이익률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높은 이익률과 딱딱 반영되는 실적 때문에 국민연금은 초고압 변압기를 홀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도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왜 그렇게 올랐고 최근에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반도체죠. 상반기 상승분 대부분이 AI와 메모리 반도체 기대감에 기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흔들리자 지수 전체가 같이 무너진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이걸 셀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기대가 실적 발표를 계기로 차익 실현 물량이 폭발한 거예요. 반도체가 끌어올렸다가 반도체가 그대로 와르르 다 끌어내린 이게 바로 올해 코스피의 정확한 성격입니다. 그런데요, 시장이 아직은 부족하긴 하지만 반등할 때 뭐가 지수를 끌어올렸는지 체크를 해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빠지는 날에도 방산하고 이 전력주가 지수를 방어했어요. 지금 이 반도체 한 곳에 쏠렸다가 조정을 받으니까 실적이 확실한 쪽으로 순환매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반도체는 기대감으로 오르고 기대감으로 빠집니다. 근데 전력 인프라는 뭘로 오를까요? 바로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수주 잔고로 오르는 거예요. 앞으로 5, 6년치 일감이 숫자로 쌓여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폭락장에서 국민연금이 이 섹터를 못 던진 겁니다. 던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장이 어디까지 왔는지 초고압 변압기 수출액의 막대 차트를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초고압 변압기 빅3,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의 분기 수출액입니다. 노란색 막대가 미국인데 압도적으로 대미 수출이 높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23년 1분기 이때가 본격적으로 이 챗 GPT, AI가 등장을 하면서 전력 수요가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변압기 기업들 실적도 급성장하기 시작했는데 AI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역대 최고액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출 합산 18조 정도는 가뿐하게 넘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 공장을 지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갖고 있던 그 캐파에 주문이 밀려든 결과가 바로 이 정도 금액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현지 변압기 이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7.7%씩 성장을 해가지고 2024년 17조 원대에서 2034년이 되면 37조 원대로 커집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이 수요가요 매년 200대에서 300대 수준인데 공급이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돈을 누가 가져갈까요? 전 세계 190개국 중에서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이 화면에 보이는 9개 나라 정도 됩니다. 화력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나라가 일단 어찌저찌 이 초고압 변압기 만들 수는 있는데요. 기술 장벽이 이미 높은데 진짜 문제는 바로 사람이에요. 숙련 기술자 1명 키우는데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공장은 돈만 있으면 일단 지을 수 있는데 공장을 돌릴 사람은 돈으로는 당장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 수는 있어도 해외에 대량으로 수출을 하면서 업계의 신뢰까지 쌓은 나라는 딱 두 곳입니다. 바로 한국과 독일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나라 간에도 기술차가 존재해요. 제일 중요한 이 가격에서도 차이가 꽤 큽니다. 독일 제품은 한국 대비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발주처들이 우리나라 제품은요, 관세까지 직접 다 내주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을 포함한 생산 가능 국가들은 대체로 정해진 규격대로만 이 변압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제한적인데요. 우리나라 변압기는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크기와 전압을 다 커스터마이징해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센터마다 요구하는 사양이 각기 다른데 이 대응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자 유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납기일도 굉장히 잘 지키죠. 이렇게 납기일 칼같이 지키는 나라가 전 세계에 손에 꼽습니다. 특히나 독일 같은 유럽권 국가들이 늑장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딴소리 안 하고 공사에 들어가는 예상 비용까지 잘 맞추기 때문에 독일보다도 최종적으로 이 초고압 변압기 게임에서의 최종 승자는 대한민국이 될 게 굉장히 유력합니다. 실제로 발주처 행동에 다 나와 있어요. 미국 배접 변압기 수입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28%대로 1위입니다. 작년 8월 미국 정부가요, 변압기 같은 부품에 50% 관세를 때렸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됐어요? 현대일렉트릭이 그 직후인 9월 달에 미국 텍사스 최대 전력회사와 초고압 변압기 24대분 2,700억대 규모 계약을 따냅니다. 상사 이래 단일 계약 최대 규모였어요. 관세를 반 가까이 얹어도 한국 걸 사겠다는 겁니다. 왜냐? 못 구하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급자가 철저하게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력회사가 여러 제조사 가격도 비교해보고 제일 싼 데를 골랐는데 지금은 반대라는 겁니다. 제조사가 수익성부터 납기, 고객 신용도를 따져서 주문을 골라봤습니다. 이걸 선별수주라고 하는데 이게 업계의 스탠다드가 됐어요. 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을 고르는 시장, 여기서는 수익, 마진이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 엄청난 기회를 누가 가져가냐? 국민연금이 이런 점들을 미리 다 꿰고 대량으로 담아놓은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릴 초고압 변압기 관련 대박 추천주 3종목. 첫 번째 대박주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37%대인 회사입니다. 제조업에서는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수치죠. 이번 2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갈아치웠고요. 발표 당일에 주가가 16% 급등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1000억대 데이터 센터 추가 계약도 터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반기 영업이익이 71% 급증한 그런 회사입니다. 2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91%예요. 거의 2배죠. 이 회사는 초고압 변압기와 초고압 케이블, 이걸 동시에 만드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그런 회사예요. 최근 북미 데이터 센터에 초고압 변압기 21대분을 통째로 공급하는 그런 계약도 따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국에서 매출이 3천만 달러로 무려 3배나 증가를 했고요. 그만큼의 수주도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의 뒤를 이을 차세대 전력 대장주로 보고 있어요. 종목 공개하기에 앞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달아둔 이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제출해 주시면요, 90% 적중률을 기록 중인 제 급등주 검색기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입니다. 다음 중 초고압 변압기 수출국이 아닌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한국, 2번 독일, 3번 영국. 문제가 너무 쉽죠? 자, 그럼 지금부터 급등주 검색기 이거 어떻게 적용해서 수익 나는지 짧게 말씀드려 볼 텐데요. 급등주 검색기 이번 8월 셋째 주 수익 내역을 보면 일별 최대 상승분 5종목을 정리해 놨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24%에 바이오니아 상한가, 그리고 가장 최근 장 갤럭시아 머니트리 16%대까지 요즘같이 역대급으로 어려운 장에서도 매일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요. 제가 이번에 저희 구독자분들
텔레그램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서 실시간으로 종목 포착되면 알림이 가는 텔레그램 봇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검색기랑 함께 이 텔레그램 봇 링크까지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메시지 써서 보내는 건 아니고 검색기랑 연동을 시켜놔서 포착이 되면 실시간으로 알림이 갈 겁니다. 그래서 검색기 보고 매매하셔도 되고 다른 일 보시다가도 이 텔레그램 알림 보고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장중에 바쁘신 분들께는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검색기는 매달 적중률 90%를 유지 중에 있고 여러분들께서 PC로 하시건 모바일로 하시건 증권사 상관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해놨어요. 자, 그럼 최근장 포착 종목 인디에프하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두 종목으로 수익 검증 잠시만 해보겠습니다. 인디에프 포착 시간 몇 시예요? 9시 36분에 매수가 3015원이었는데 검색기로 더블 체크해보면 9시 36분에 현재 가격 3015원이죠. 참고로 이 검색기는 장 초반 하루에 딱 6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자, 옆에 인디에프 분봉 차트를 보면 9시 36분 3015원에 바로 매수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어요? 10시 15분 최고가 3590원까지 최대 19%대 당일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매도가는 안 나오기 때문에 급등주다 보니까 10%가 넘어가면 자율적으로 빠르게 매도는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갤럭시아 머니트리 조건 만족 시간 9시 24분에 현재 가격 5,840원이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분봉을 한번 보면 9시 24분입니다. 9시 24분 5,840원에 매수가 들어갔다면 사자마자 바로 빠진다고 기분 더러워할 게 아니고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N자형 파동 주면서 오후까지 안정적인 수익권이 나왔죠. 매수가 대비해서 최대 16%, 못해도 10%는 당일에 거뜬히 챙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으로 보는 추천주도 좋지만 난 혼자서 실시간으로 매매해서 실력도 늘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될 거예요. 매일 이것저것 주워 담으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에 걸리는 종목 내에서만 매매 진행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정책상 제가 이 검색기 파일이랑 이 텔레그램 봇 링크를 따로 올릴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퀴즈 정답을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달아둔 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이렇게 구독해 주신 다음에 구독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성함은 부담스러우시면 닉네임으로 적어주셔도 되는데 이 받아보실 연락처는 꼭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입력하고 안 보내줬다 하시면 보내드릴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의 퀴즈 정답 초고압 변압기 수출국이 아닌 곳 정답을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돌아와서 오늘의 초고압 변압기 관련 대박 추천주 첫 번째는 산일전기입니다. 산일전기는요 2024년 2년 전 7월에 상장한 비교적 신생 상장사예요. 하지만 이미 업계에서는 압도적인 수익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민연금이 상장 직후에 지분 5%대를 확보했는데 이후 비중을 늘리면서 8%대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장기 투자 기관이 이렇게 빠르게 신규 종목에 진입을 했다는 건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명확한 신호고요. 전력 테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런 중소형 기업의 수급의 안정성이 생긴다는 건 세력들이 급등시키기에 가장 손쉬운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산일전기의 주력 제품은 배전 변압기부터 저압 변압기 그리고 ESS용 특수 변압기입니다. 실적으로 증명이 된 전력 인프라의 핵심 부품 기업인데요. 변압기부터 해서 리액터, 개폐기, 절연장치 같은 초고압, 중전기기의 전문성이 있는 기업이에요. 이건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없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영역입니다.
앞으로 변압기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산일전기의 이 매출의 기회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최근에 나온 이 미국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 공급 계약, 미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변압기는요, 단가도 높고 교체 주기도 길고요, 마진율도 좋습니다. 이렇게 한 번 계약을 따내면 장기적인 공급 파트너가 되는 구조인데요. 앞으로 산일전기의 본격적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수익성을 말씀드리자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36%대예요. 국내 변압기 업계 평균이 13.2%로 그거의 거의 3배 정도 되는데요. 자본 효율성을 나타내는 ROIC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44%대로, 이 수치는 글로벌 대형 전력기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입니다. 또 관세 영향도 적게 받는데 배전 전압 변압기가 매출의 4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철강 관세 비대상이고 나머지 60%인 ESS 특수 변압기는 관세 부담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존에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시멘스 같은 신재생 EPC 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납품하는 구조였는데요. 2026년 올해부터 데이터 센터 디벨로퍼와 직접 수주 구조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밸류에이션 재평가, 멀티플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증권사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유안타부터 SK증권, NH까지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산일전기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까지 K전력 빅3에 모두 납품을 하는데, 이런 대형 기업들이 해외에서 변압기라던가 초고압 장비를 수주하면요, 산일전기의 보호장비, 제어기기가 세트로 납품이 되는 구조입니다. 실적 흐름도 안정적이고 수출 전환기에 있어 최대 수혜 기업으로 이 산일전기를 전력 대장주로 우리가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 전력을 실제로 전달하는 케이블을 만드는 일진전기입니다. 초고압 변압기를 아무리 수출해도 그 전기를 수천 킬로미터까지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초고압 전력용 케이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아래 보이는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케이블을 생산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케이블 굵기랑은 차원이 다르죠. 전력 케이블, 그리고 초고압 지중종선 케이블이랑 변압기의 배전반을 담당하는 전력 인프라의 토탈 설비 기업입니다. 특히나 오늘의 주제와 찰떡인 초고압 변압기에 특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외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에 일진전기 제품을 전부 다 깔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또 오늘의 주제,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율을 보면 8.74%인데 국민연금이 투자한 변압기 종목 중에서 가장 덜 알려진 종목이 이 일진전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최근 일진전기에서 이번 달 정말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데이터 센터에 1200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수주를 발표했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발주처가 관세의 25%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이에요. 미국이 한국전력기기에 25% 관세를 부과하는데도 발주처가 이걸 직접 내면서까지 사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고 한국 제품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명백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증거인데요. 여기서 이어지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증설 효과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어요. 2025년 작년에 생산 라인 증설을 마쳤고 이 효과가 2026년부터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고압 중심의 수출 구조에 증설 효과가 맞물리면서 이 고단가 수주의 매출 인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변압기와 이 케이블 패키지 경쟁력입니다. 전력망 인프라를 새로 깔 때 변압기와 케이블을 한 업체에서 패키지로 사면 편하잖아요. 일진전기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손에 꼽는 기업입니다.
경쟁 입찰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리스크를 짚어보자면 초고압 중심의 수출 구조라 철강 관세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북미 수주 확대와 단가의 상승으로 충분히 상쇄가 가능하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고요. 특히나 이 변압기의 미국 수출이 2배로 껑충 뛰었고 여기서 또 1.5배 증가한 3천만 불짜리 수주도 달성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새 달러를 이렇게 쓸어 담으면 직원들 벤츠 한 대씩은 뽑아줄만 하겠죠? 미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변압기를 수출함으로써 국내 변압기에 있어서 대장주급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증설에 대한 이슈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마지막 추천주는 LS 일렉트릭입니다. 과거 LG전선에서 분사된 전력기기 기업인데요. 전기를 보낸다고만 해서 끝이 아니죠. 전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느냐, 이 제어하느냐도 돈이 되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변압기에 더해서 전력망을 통째로 구성해서 한 번에 설계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전력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고 국민연금의 지분이 8.79%입니다. 세 종목 중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이에요. 가장 최근 뉴스부터 말씀드리자면 LS 일렉트릭이 2026년 1분기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 1조 3천억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1,200억 원대로 무려 45%가 증가했습니다.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배전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9% 증가, 변압기 매출은 78%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대 요인으로는 이 빅테크 패키지, 장기 계약이 있었는데요. 이런 거대한 계약들은 한 번 레퍼런스가 생기면 반복 수주로 이어집니다. 올해 데이터 센터 수주 1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 LS 일렉트릭의 최대 장점, 데이터 센터 고객사들은 빠른 납기를 원하는데 이 대응에 있어서 가장 빠른 게 LS 일렉트릭입니다. 수주를 받으면요, 빠르게 이 매출로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타의 MCM 공장과 텍사스 캠퍼스를 통해 북미 현지 생산과 서비스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어요. 현지 생산이 늘면 관세 영향도 줄어들고 납기도 빨라지는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이 전력망 교체,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같은 호재가 동시에 겹쳐 있고요. LS 일렉트릭은 그 구간에 모두 끼어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풀 패키지 기업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북미부터 시작해서 중동, 아시아까지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LS 일렉트릭은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숫자로 증명이 다 된 그런 전력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대형주지만 급등주로서도 관심을 가져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이 쓸어 담은 산일전기부터 초고압 케이블 일진전기에 AI 데이터 센터 대장주 LS 일렉트릭까지 초고압 변압기 대장주 세 종목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AI 주식들은 버블이나 유행일지 모르겠지만 이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숫자로 딱딱 실적으로서 증명이 되는 최소 10년짜리 사업들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죠. 작년 수익률만 봐도 이 초고압 변압기 종목들은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이 세 종목 모두 초고압 변압기라는 동일한 테마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따로 보시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각기 다른 매수 타점, 그리고 또 다른 수익 실현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들 진입 시점과 매도 타점 잡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진입 시점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전부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영상 댓글란에 이렇게 링크를 하나 걸어뒀습니다. 구글 설문 링크라 필수 기재란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필수 기재 항목 누락되거나 제출 버튼 안 누르시면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두 가지 부분은 유념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100%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요. 오늘의 퀴즈 이벤트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영상 끝나고 참여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검색기 파일과 이 급등주 실시간 알림봇 링크까지 첨부해서 다음날 바로 100%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청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